안녕하세요. 깨알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전설적인 바보로 알려졌으며 여자 잘 만나 인생이 핀 한 역사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평원왕 시대 한 마을에 온달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바보였죠. 한편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은 심심하면 울어댔답니다. 그래서 왕은 공주에게 너 자꾸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평강공주의 나이가 16세가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이제 딸이 시집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귀족 자제와의 혼인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Nope. 평강공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보고 온달에게 시집 가라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나요? 너니? 평원왕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강공주는 진지했고 고집스러운 딸이었거든요. 화가 난 평원왕은 그럴 거면 궁에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나가란 소린 아니었는데 평강공주는 진짜로 궁을 떠나버립니다. 물론 빈손은 아니고 수십 개의 보물을 가지고요. 평강공주는 길을 물어 기어이 온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온달에게 청혼을 하죠. 온달은 화들짝 놀라며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평강공주의 구애로 결국 둘은 부부가 됩니다. 평강공주는 자신이 가져온 보물로 집과 땅 등을 사서 살림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쳐 사람 만들었습니다. 온달에게 낮에는 공부를 가르치고 밤에는 뭘 가르칠까? 그러던 어느 날 전국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온달은 발군의 실력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때 평원왕은 그 우승자가 자신의 사위가 된 온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Nope. 그러나 평원왕은 그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적이 고구려에 침략했는데 이때 온달이 선봉에 서서 수십 명의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한 온달의 모습에 사기가 오른 고구려 군사들은 고구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온달의 전공을 칭찬했고 평원왕은 드디어 그를 사위로 인정합니다. 그 후 온달은 평원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평원왕이 승하하고 영양왕이 즉위했습니다. 온달은 그에게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출정하겠다고 하였고 영양왕은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그 전쟁 중 아차산성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고구려인들이 온달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시신을 담은 관이 땅에 붙은 것 마냥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생과 사는 이미 정해졌으니 이제 편안히 가시옵소서 라고 하자 그제서야 땅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온달 설화입니다. 어릴 때야 그냥 바보가 장군이 되었구나, 대단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달은 설화 속 허구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입니다. 평원왕과 평강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분석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이야기 내적인 부분, 나머지는 이야기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이죠. 분명히 여긴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평강공주가 울자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강공주는 잘 우는 것으로 보아 당시 아직 어린 나이였다는 것, 그리고 온달은 왕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하다는 것. 그 정도로 유명해지려면 분명히 그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투박하고 어리버리한 것으로 그렇게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온달은 분명 모든 이들이 알만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유명인이었거나 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달의 당시 나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적게 잡아도 10대 후반 또는 30대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평강공주와 온달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못생기고 가난하기까지 한데 바보인 이 남자를 평강공주는 무엇을 보고 선택한 것일까요? 아무 이유 없어.
그래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이니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상 그 누가 동네 바보를 한 국가의 대장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그녀의 교육과 내조는 신사임당과 설리번 뺨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보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저번에 소소노라는 여자를 소개한 적이 있죠. 평강공주도 소소노처럼 결코 남자들이 정해주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갔죠. 궁을 뛰쳐나간다거나 바보와 혼인한다거나 하는 것은 온달의 성공이 없었다면 그저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망설임이 없었고 의지가 굳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이야기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분석해보죠. 앞에서 평강공주를 지켜 세웠습니다만 사실 상식적으로 그녀의 행동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그것도 바보라는 허름한 남자에게 찾아가 청혼을 한다? 설화이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온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원왕이 울보인 딸에게 놀리는 투로 온달을 언급했다는 것은 바보 온달이라는 말은 분명 비하의 의미가 담긴 별명입니다. 바보로 나라 전체에 소문나 있는 인물이 그 나라의 장군이 되어 군사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그저 꿈이고 망상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온달은 고구려 남부 지역의 하급 귀족이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전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족들은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뉘어졌으며 아무래도 국내성을 근거지로 삼은 북방계 귀족보다 평양에 기반이 있는 남방계 귀족들이 좀 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왕 이후의 왕들은 장수왕만큼의 능력이 되지 못했죠. 따라서 신라와 백제 동맹의 한강 유역을 다시금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북방계의 귀족들의 불만이 쌓이고 기세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왕과 왕을 지지하는 남방계 귀족들의 입지는 약화되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평원왕은 북방계의 귀족들을 견제하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온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방계의 귀족들에게 온달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고 그러한 반감이 온달에 대한 비하로 연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바보 온달 설화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는 역사서에 쓰여있는 사실이 아니라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꽤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온달에 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온달 설화는 흥미롭습니다. 여러 의미로 온달 장군은 후대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구려판 남자 신데렐라이자 전설의 바보 온달 장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